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노벨상 축하 국민 대노할 일 막말 논란. 또 그 작가죠.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려 논란에 휩싸인 작가 김규나 씨.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한 작가다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은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국가 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냈다. 이런 작가에게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은 축하는커녕 국민이 대노할 일이다.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이 목숨 바쳐 진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다 라면서 또 5.18 민주화 운동까지 표명을 했고요. 제주 4.3 사건을 두고는 남노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을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다. 5.18과 4.3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에 대해서 정치적 올바름에 경도되지 않은 글들을 써서 문단에서 일찌감치 외면을 당했고 탄핵 이후에는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한 작가들의 대부분 작품에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고 그런 작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 문단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을 했다. 그리고 노벨상을 준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을 한 것이다. 5.18과 제주 4.3은 무장 반란을 국가에서 진압을 한 것뿐이다. 차라리 중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야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들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한 어떤 질투, 시기,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규나 작가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되고 편향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문단에서 외면을 당한 것을 동료 작가가 받은 상을 폄하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화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필력 부족, 대중적 인지도 부족, 소재 부족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을 빌미로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작가라면서요. 그러면은 본인의 글로, 본인의 작품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어그로를 끌어서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또 귀신같이 찾아서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뭐 콜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라난 아이들이 이 김규나 작가 글을 보고 혹여라도 잘못된 역사인식이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단에서 정말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명태균 2021년 6월 윤 대통령 만나서 6개월간 거의 매일 빠짐없이 전화를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이 2021년 6월부터 반년가량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했다라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을 2021년 6월 18일 처음 만났다. 본선이들이 당에서 선거를 다 했고 6개월간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했다.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다. 이승엽 국민타자가 연봉이 60억 원이어도 타격 코치는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타자 코치에 빗대고요. 자신이 하는 게 판을 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먼저 찾아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신을 비판해온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는 코바나 콘텐츠와 대통령 집에 한 번 가본 적이나 있나. 기껏해야 그 밑 경양식 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것이다.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안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했을 때 그것도 자신이 관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이런 브로커들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뭐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그 외에 뭐 다양한 인맥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선거판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탈락을 이렇게 모색을 하기도 하고 뭐 정치 자영업자라고도 하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분 명태균 씨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케일이 크죠.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은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는데 이런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 영부인 그 외 유명한 정치인들까지 싹 다 놀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태가 심각하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비롯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 조작 관련돼서 관련자들 전부 감옥에 가야 할 정도의 스케일인 건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것은 차차 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간 정치인들 개혁신당 지도부들도 있죠. 그중에는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움직인 정치인들 대통령 부부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거 정말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김 빠지고 비참한 소식이에요. 고작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인을 꿈꾸면서 대학원 다니고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 이 정치 지망생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입당도 본인이 관여를 했다. 안철수 후보와 그 당시에 단일화도
본인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부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거라는 것이 덜 나쁜 놈 뽑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은 이런 사람들 선거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소위 작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린 정치인들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가 연루되었다는 것,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황만 대충 훑어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취소감이고 탄핵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결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금정 보선 회세 낭비 발언 김영배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게 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그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지원 유세에서 전임 구청장이 병원으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혈세 낭비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를 했고,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을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잘못이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하신 건데 이제 전 금정구청장 김지현 구청장이, 근데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혈세를 낭비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제 김영배 의원이 보궐선거 원인을 파악을 미처 이제 못하고 간 거죠.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건 명백히 실수가 맞아요. 물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민주당 내에서도 경솔했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았고 결국에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 정치인도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당 정치인이 사후 처리를 하고 수습을 하느냐, 그리고 소속 정당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판가름 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 이번 일은 뭐 100번 1000번 잘못을 한 것인데, 여러분 국민의힘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나 여권의 공무원들이 했던 수많은 막말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직에 앉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본인도 이렇게 깨끗하게 사과를 한 사안을 가지고 자신들의 말실수는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올바르게 처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맹공격을 하는 거, 이것 또한 옳지는 않다. 저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김영배 의원의 발언 제 공식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정당인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점들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청년들 중에 그렇게 앞에 나서서 대놓고 무언가를 지적을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이면 거수기만 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청년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적 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거듭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는 의미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데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외부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요청한 뒤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에도 좀 어폐가 좀 있죠.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오해예요? 사실이죠.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거, 이거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 실세로 지난 2년여간 대통령실과 국민힘을 속된 말로 좀 주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오해가 될 수는 없죠. 제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보수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 대표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억울함 죽음 앞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인적 쇄신 정도는 안 되죠.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고 기소가 되어야만
그나마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겁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저격을 했죠. 본격적인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죠.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 집권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집권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세를 해서 탄핵을 해야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정의감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